한 명의 인간이 한 나라의 미래, 나아가 인류 문명의 향방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20세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어낸 한 위대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1975년 10월 22일, 토인비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12권의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은 거대한 백과사전이자 20세기 지성계를 움직인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비극을 직접 목격하며 서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사적 탐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인 1973년 런던의 한 저택에서 한 한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21세기에 전 세계가 하나의 연방처럼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 핵심적인 지도 사상은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197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절 한 서양의 노학자가 던진 이 예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 그의 통찰력 깊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7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덕규 씨가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토인비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학자의 눈은 여전히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임덕규 씨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사상과 경로사상, 그리고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지극한 내리사랑.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공경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설명을 듣던 토인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1개의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평생 연구해온 대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군요. 제가 86년을 살면서 수많은 문명을 들여다봤지만 오늘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효사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 위대한 제도를 부디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양 세계에도 반드시 오셔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토인비를 감동시킨 것은 효사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약 5,000년 전 당신들의 선조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내세운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되 진리와 이치에 맞게 하라는 제세이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상. 토인비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통치 철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역사관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 이론입니다. 하나의 문명은 가혹한 자연환경,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같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응전한 문명은 성장하고 실패한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토인비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5000년 역사는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온 민족. 그는 이 끈질긴 생명력과 저력이야말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창조적 소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은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뒤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욕망이 낳은 갈등과 대립. 토인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한국의 정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30년대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진 국가가 아니라 홍익인간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을 이미 50년 전에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2020년대에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2040년경에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표준, 즉 K컬처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신적 가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21세기를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되고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이 영성의 시대에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핵심 철학이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단순한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21개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대학자가 내린 철저한 역사적 분석에 기반한 확신에 찬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위대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정신적 지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500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꿈꾸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위대한 이상을 21세기 지구촌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인비가 예언했던 바로 그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이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인비가 우리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지켜온 숭고한 정신,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86세의 노학자가 눈물로써 발견했던 인류의 희망. 그 위대한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한 나라의 미래, 나아가 인류 문명의 향방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20세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어낸 한 위대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1975년 10월 22일 토인비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12권의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은 거대한 백과사전이자 20세기 지성계를 움직인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비극을 직접 목격하며 서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사적 탐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인 1973년 런던의 한 저택에서 한 한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21세기에 전 세계가 하나의 연방처럼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 핵심적인 지도 사상은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197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절 한 서양의 노학자가 던진 이 예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 그의 통찰력 깊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7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덕규 씨가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토인비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학자의 눈은 여전히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임덕규 씨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사상과 경로사상, 그리고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지극한 내리사랑.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공경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설명을 듣던 토인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1개의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평생 연구해온 대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군요. 제가 86년을 살면서 수많은 문명을 들여다봤지만 오늘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 위대한 제도를 부디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양 세계에도 반드시 오셔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토인비를 감동시킨 것은 효 사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약 5천년 전 당신들의 선조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내세운 홍익인간과 제2화의 이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되 진리와 이치에 맞게 하라는 제2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상. 토인비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통치 철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역사관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 이론입니다. 하나의 문명은 가혹한 자연환경,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같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응전한 문명은 성장하고 실패한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토인비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5천년 역사는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온 민족. 그는 이 끈질긴 생명력과 저력이야말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창조적 소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은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뒤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욕망이 낳은 갈등과 대립. 토인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한국의 정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30년대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진 국가가 아니라 홍익인간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을 이미 50년 전에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2020년대에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2040년경에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표준, 즉 K컬처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신적 가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21세기를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되고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이 영성의 시대에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핵심 철학이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단순한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21개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대학자가 내린 철저한 역사적 분석에 기반한 확신에 찬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위대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정신적 지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5천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꿈꾸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위대한 이상을
21세기 지구촌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인비가 예언했던 바로 그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이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인비가 우리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지켜온 숭고한 정신,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86세의 노학자가 눈물로써 발견했던 인류의 희망. 그 위대한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한 나라의 미래, 나아가 인류 문명의 향방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20세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어낸 한 위대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1975년 10월 22일 토인비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12권의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은 거대한 백과사전이자 20세기 지성계를 움직인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비극을 직접 목격하며 서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사적 탐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인 1973년 런던의 한 저택에서 한 한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21세기에 전 세계가 하나의 연방처럼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 핵심적인 지도 사상은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197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절 한 서양의 노학자가 던진 이 예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 그의 통찰력 깊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7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덕규 씨가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존경에 맞이 않던 토인비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학자의 눈은 여전히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임덕규 씨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사상과 경로사상, 그리고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지극한 내리사랑.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공경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설명을 듣던 토인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1개의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평생 연구해온 대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군요.
제가 86년을 살면서 수많은 문명을 들여다봤지만 오늘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 위대한 제도를 부디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양 세계에도 반드시 오셔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토인비를 감동시킨 것은 효 사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약 5,000년 전 당신들의 선조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내세운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되 진리와 이치에 맞게 하라는 제세이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상. 토인비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통치 철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역사관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 이론입니다. 하나의 문명은 가혹한 자연환경,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같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응전한 문명은 성장하고 실패한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토인비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5,000년 역사는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온 민족. 그는 이 끈질긴 생명력과 저력이야말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창조적 소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은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뒤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욕망이 낳은 갈등과 대립. 토인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한국의 정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30년대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진 국가가 아니라 홍익인간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을 이미 50년 전에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2020년대에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2040년경에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표준, 즉 K컬처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신적 가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21세기를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되고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이 영성의 시대에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핵심 철학이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단순한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21개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대학자가 내린 철저한 역사적 분석에 기반한 확신에 찬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위대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정신적 지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5천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꿈꾸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위대한 이상을 21세기 지구촌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인비가 예언했던 바로 그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이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인비가 우리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지켜온 숭고한 정신,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86세의 노학자가 눈물로써 발견했던 인류의 희망. 그 위대한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한 나라의 미래, 나아가 인류 문명의 향방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20세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어낸 한 위대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1975년 10월 22일 토인비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12권의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은 거대한 백과사전이자 20세기 지성계를 움직인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비극을 직접 목격하며 서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사적 탐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인 1973년 런던의 한 저택에서 한 한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21세기에 전 세계가 하나의 연방처럼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 핵심적인 지도 사상은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197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절 한 서양의 노학자가 던진 이 예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 그의 통찰력 깊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7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덕규 씨가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존경에 마지안턴 토인비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학자의 눈은 여전히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임덕규 씨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사상과 경로사상, 그리고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지극한 내리사랑.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공경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설명을 듣던 토인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1개의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평생 연구해온 대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군요. 제가 86년을 살면서 수많은 문명을 들여다봤지만 오늘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 위대한 제도를 부디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양 세계에도 반드시 오셔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토인비를 감동시킨 것은 효 사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약 5천년 전 당신들의 선조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내세운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되 진리와 이치에 맞게 하라는 제세이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상. 토인비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통치 철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역사관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 이론입니다. 하나의 문명은 가혹한 자연환경,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같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응전한 문명은 성장하고 실패한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토인비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5천년 역사는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온 민족. 그는 이 끈질긴 생명력과 저력이야말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창조적 소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은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뒤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욕망이 낳은 갈등과 대립. 토인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한국의 정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30년대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진 국가가 아니라 홍익인간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을 이미 50년 전에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2020년대에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2040년경에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표준, 즉 K컬처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신적 가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21세기를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되고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이 영성의 시대에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핵심 철학이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단순한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21개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대학자가 내린 철저한 역사적 분석에 기반한 확신에 찬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위대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정신적 지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500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꿈꾸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위대한 이상을 21세기 지구촌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인비가 예언했던 바로 그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이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인비가 우리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지켜온 숭고한 정신,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86세의 노학자가 눈물로써 발견했던 인류의 희망. 그 위대한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한 나라의 미래, 나아가 인류 문명의 향방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20세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어낸 한 위대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1975년 10월 22일 토인비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12권의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은 거대한 백과사전이자 20세기 지성계를 움직인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비극을 직접 목격하며 서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사적 탐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인 1973년 런던의 한 저택에서 한 한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21세기에 전 세계가 하나의 연방처럼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 핵심적인 지도 사상은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197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절 한 서양의 노학자가 던진 이 예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 그의 통찰력 깊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7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덕규 씨가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토인비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학자의 눈은 여전히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임덕규 씨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후 사상과 경로 사상, 그리고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지극한 내리사랑.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공경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설명을 듣던 토인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1개의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평생 연구해온 대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군요. 제가 86년을 살면서 수많은 문명을 들여다봤지만 오늘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 위대한 제도를 부디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양 세계에도 반드시 오셔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토인비를 감동시킨 것은 효 사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약 5,000년 전 당신들의 선조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내세운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되 진리와 이치에 맞게 하라는 제세이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상. 토인비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통치 철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역사관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 이론입니다. 하나의 문명은 가혹한 자연환경,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같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응전한 문명은 성장하고 실패한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토인비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5,000년 역사는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온 민족. 그는 이 끈질긴 생명력과 저력이야말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창조적 소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은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뒤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욕망이 낳은 갈등과 대립. 토인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한국의 정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30년대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진 국가가 아니라 홍익인간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을 이미 50년 전에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2020년대에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2040년경에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표준, 즉 K컬처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정신적 가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21세기를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되고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이 영성의 시대에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핵심 철학이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단순한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21개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대학자가 내린 철저한 역사적 분석에 기반한 확신에 찬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위대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정신적 지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500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꿈꾸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위대한 이상을 21세기 지구촌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인비가 예언했던 바로 그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이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인비가 우리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지켜온 숭고한 정신,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86세의 노학자가 눈물로써 발견했던 인류의 희망. 그 위대한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토인비의 예언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한 나라의 미래, 나아가 인류 문명의 향방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20세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어낸 한 위대한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1975년 10월 22일 토인비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12권의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은 거대한 백과사전이자 20세기 지성계를 움직인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비극을 직접 목격하며 서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사적 탐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인 1973년 런던의 한 저택에서 한 한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21세기에 전 세계가 하나의 연방처럼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그 핵심적인 지도 사상은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1970년대의 대한민국. 그 시절 한 서양의 노학자가 던진 이 예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 그의 통찰력 깊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7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덕규 씨가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존경에 맞이 않던 토인비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학자의 눈은 여전히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임덕규 씨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후어 사상과 경로 사상, 그리고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지극한 내리사랑.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공경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설명을 듣던 토인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1개의 문명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평생 연구해온 대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군요. 제가 86년을 살면서 수많은 문명을 들여다봤지만 오늘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인류 전체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 위대한 제도를 부디 영원히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양 세계에도 반드시 오셔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토인비를 감동시킨 것은 효 사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약 5천년 전 당신들의 선조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며 내세운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되 진리와 이치에 맞게 하라는 제세이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상. 토인비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통치 철학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역사관의 핵심은 도전과 응전 이론입니다. 하나의 문명은 가혹한 자연환경,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같은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응전한 문명은 성장하고 실패한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토인비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5천년 역사는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온 민족. 그는 이 끈질긴 생명력과 저력이야말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창조적 소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은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인간의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뒤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욕망이 낳은 갈등과 대립. 토인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한국의 정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완성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30년대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며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진 국가가 아니라
홍익인간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세계에 선보이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을 이미 50년 전에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